여러분은 정기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나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검진이 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70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 상당수의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보다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거 없는 불안과 불필요한 치료, 그리고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68%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젊은 층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일부 검사가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이제는 되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상식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로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 즉 진정한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노후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73세 전직 교사 윤정희 여사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70대 이후 건강검진에 숨겨진 위험과 정말로 필요한 5가지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을 통해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될 것 같다면 잠시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로서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 한 편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주말 저는 73세 윤정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교사가 되었죠. 그녀는 2 아들을 의사와 판사로 키웠지만 이제 그들은 너무 바빠서 어머니에게 전화조차 걸기 힘들다고 합니다. 윤 여사는 정년퇴직 후 매년 성실하게 건강검진을 받아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종합병원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네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윤 여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6개월 동안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홀로 병원을 오가며 암이라는 2 글자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의사 아들에게 전화해도 바쁘다며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암일까?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하루 종일 맴돌았습니다. 결국 6개월 후 결절은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불안의 시간 동안 윤 여사의 건강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빈번한 병원 방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필요한 조직 검사 후 생긴 감염, 그리고 강력한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장내, 균형 파괴까지. 건강을 위해 간 병원에서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6개월 동안 난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명절에 겨우 찾아온 며느리는 윤 여사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윤 여사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런 검사들을 받아야 했는지, 왜 의사들은 이런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그날 밤, 윤 여사는 오랜 친구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장 천공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았고, 경로당의 김영수 회장 78세는 미세한 이상으로 계획했던 해외 여행 자금을 모두 추가 검사비로 쓰고 말았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병을 찾으려고 병원 다니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 게 말이 되니? 이 질문은 윤 여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삶에서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 내 나이에 맞는 건강 기준은 무엇일까? 이제 와서 모든 검사가 좋다는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할까? 윤 여사는 40년 경력의 교사답게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진에게 질문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탐구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윤정희 여사의 다음 방문은 약 처방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아서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이 약을 꾸준히 드시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윤 여사는 아무 의심 없이 처방받은 스타틴 계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녀는 심각한 근육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약을 먹고 나서부터 온몸이 쑤시고 아프네.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이웃들이 걱정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윤 여사는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근육통이 올 수 있어요. 약은 계속 드세요. 하지만 윤 여사는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장 천공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윤 여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야, 의사 선생님이 검사는 예방 차원에서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었어. 80이 다 된 나이에 전신 마취 수술을 받다니 내가 미쳤지. 또 경로당에서 자주 만나는 김영수 회장 78세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 여행도 취소됐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검진에서 뭐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받았더니 3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 손자들과 가기로 한 제주도 여행 비용이 다 날아가 버렸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윤 여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70대가 넘은 노인에게 젊은 사람과 같은 건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젊은 시절과 다른 건강 수치가 반드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일까? 용기를 내어 윤 여사는 동네 의원의 정태수 원장 65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은퇴 전 대학병원 노인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아파요. 이게 정상인가요? 정 원장은 윤 여사의 약 처방 전과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선생님, 노년기의 건강검진은 양날의 검이에요. 젊은 사람 기준으로 설계된 검사들이 노년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의 경우 7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약간 높은 것이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 원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대장 내시경은 80대 노인의 경우 40대보다 장 천공 위험이 4배나 높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의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검진 기준이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윤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검사와 약물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할까요? 정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가족력, 생활습관,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검사 5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윤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5가지요. 무엇인가요? 그 순간 정 원장의 병원 문이 열리고 다음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여사의 머릿속은 온통 그 5가지 필수 검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정 원장을 찾아가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약속한 날, 윤정희 여사는 정태수 원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빈 방만 남았습니다. 아침에 혼자 밥을 먹으며 윤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했더라면 어땠을까? 심장마비 전에 증상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며 정 원장을 찾아간 윤 여사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5가지 필수 검사가 무엇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꼭 알려주고 싶었을 정보예요. 정 원장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죠. 증상 없이 찾아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윤 선생님 남편분도 아마.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 원장은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2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는 초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조절 가능해요. 우리 이웃 김할아버지는 75세에 당뇨 진단받고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하셨더니 1년도 안 되어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3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고, 이는 장기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67세에 골다공증 판정받고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겨 드셨는데 지금 78세인데도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가끔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입니다. 감각 기능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기고 이는 고립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삼촌도 청력이 떨어졌지만 보청기 착용을 꺼리셨어요. 괜찮아. 아직 멀쩡해. 괜히 거추장스럽게 뭐 그걸 껴. 그러다 가족들과 대화가 줄고 표정에서도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결국 보청기를 착용한 뒤에야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예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밤마다 깊은 불면에 시달리셨고 의욕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처음엔 우리 가족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우울증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신 결과 눈빛이 다시 맑아지셨습니다. 윤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여사는 의사인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의 신호음 끝에 마침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병원이 너무 바빴어. 윤 여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 건강검진이 오히려 해롭다는 게 사실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머니, 의료계에서는 과잉 진단, 과잉 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병원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알면서도 침묵하는 겁니다. 그럼 내 어머니한테는 어떤 검사를 권하겠니? 아들은 정확히 정 원장이 말한 것과 같은 5가지 검사를 언급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윤 여사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종합건강검진 예약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겠다. 남은 인생 불안에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윤정희 여사는 용기를 내어 종합병원 건강검진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4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정태수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받아야 할 검사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요. 이제 무조건 의사 말만 듣고 따르지 않을 거예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지켜야 해요. 정 원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 여사의 가족력, 생활습관, 현재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남편분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으니 혈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측정하세요. 이 자가 측정 기록이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재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는 2년에 한 번 정도만 받으세요. 매일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겨 드시고 가능하다면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윤 여사는 정 원장의 조언에 따라 혈압계를 구입해 매일 아침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혈압부터 재고 나면 오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숫자만 봐도
감이 와. 내 하루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불안감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약국에서 산 영양제도 정 원장과 상담 후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약이나 영양제가 내 몸의 균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대. 특히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검사 후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박순자 씨는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정희야, 내 말이 맞아.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검사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 나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려고. 이 검사가 내 나이에 꼭 필요한지, 위험은 없는지. 윤 여사의 작은 실천은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함께 건강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서로의 상태를 체크해주는 건강 지킴이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였던 윤 여사의 리더십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우리 세대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았지. 국가 재건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 그게 결국 우리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이야. 모임 회원들은 매주 정 원장을 초청해 건강 강의를 듣고 서로의 혈압 기록과 운동 일지를 공유했습니다. 점차 그들의 얼굴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윤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며느리도 점차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검사 받다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 어머니께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쑥 찾아오던 외로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를 찾은 듯 했습니다. 물론이지.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모임이 있어. 너희 어머니도 함께 오시라고 해. 우리 세대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거야. 윤 여사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건강 수첩을 펼칩니다. 혈압 측정, 복용 중인 약물, 특이 사항 등을 꼼꼼히 적고 일주일에 3번은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걷기 운동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이제 와서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윤정희 여사의 건강 지킴이 모임은 6개월 만에 동네에서 유명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건강 경험을 나누고 정 원장을 초청해 강의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 정 원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진짜 중요한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검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정 원장은 이제 이 모임의 단골 초청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상의 건강 습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충분한 단백질 섭취, 적절한 수분 공급,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사회적 연결. 이것이 약보다 더 강력한 처방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정기 검진보다 일상의 건강 습관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윤 여사는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그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주변을 3바퀴 돌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걷기 시작하고 나서 내 혈압약 용량이 줄었어.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더 좋은 약이지. 걷기를 생활화한 이후로는 병원 문턱도 잘 넘지 않게 됐어. 박순자 씨의 반가운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윤 여사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불안감이 줄어들었고 잠도 더 잘 오게 되었습니다. 운동, 특히 나이 들수록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죠. 무릎이나 관절이 문제가 있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단백질 섭취에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치아가 약해진 회원들을 위해 부드러운 두부 요리와 계란찜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지만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고기 씹기 힘들면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활용하세요.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모임에서 특별한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모임 중간중간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 함께 건배하듯 물을 마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르다는 감각조차 흐릿해져서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워요. 하루에 6잔 이상의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오랫동안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던 의사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네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다면서요? 윤 여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젊은 의사들이 노인 환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지킴이 모임 경험을 병원 의료진 교육에 활용하고 싶어요. 노인 환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 지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여사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윤정희 여사는 지역 노인 건강 증진 대회에서 노년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아들뿐 아니라 그동안 바빠서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던 판사 아들도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전화드렸을 때 그 이야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큰아들의 질문에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 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70대 이후 꼭 필요한 건강검진 5가지와 버려야 할 5가지라는 제목의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윤 여사는 이제 전국의 노인들에게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가르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건강은 단순히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황금빛 노후는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 속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건강검진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젊었을 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70대 이후에 꼭 받아야 할 5가지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혈압 측정, 당뇨병 검사, 골밀도 검사, 청력과 시력 검사, 그리고 우울증 선별 검사. 이 5가지는 단순히 질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 인생 후반전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윤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의 건강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충분한 단백질 섭취, 적절한 수분 공급,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사회적 연결. 이 5가지 습관이 어떤 약보다, 어떤 검사보다 더 강력한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혹시 걷기가 어렵다면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어떤 질병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70대 이후의 건강은 병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되어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노년기 영양관리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특히 근육량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 방법과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조리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황금빛 노후는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황금빛 노후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